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여자고등학교에서 지리 가르치는 윤대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된 거는 저희 학교가 이번에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환경과 인간 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고 그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학교장 신설 과목 또는 고시외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 학교가 어떻게 만들게 됐고 저희 학교 사례를 통해서 혹시 관심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장 신설 과목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다른 학교에서 만든 과목을 우리 학교에 가져다 쓰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나이스나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거기서 과목을 확인하셔서 개설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과목은 만들되 교과서는 집필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만들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단행본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목도 만들고 그 과목에 맞는 교과서를 같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저희 전주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이 환경과 인간생활 과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과목에 해당하는 인정도서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총 3분의 선생님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이랑 교과서를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과목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최근 기후위기부터 해가지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사실상 미세먼지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뉴스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별로 알 정보가 없어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알고 선생님들도 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우리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한번 과목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돼서, 나로부터 시작해갖고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한번 확대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교과목이랑 교과서를 어떻게 개발하게 되는지 그 말씀부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절차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3월쯤에 학교로 공문이 오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혹시 학교장 신설 과목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사전 조사로서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신청은 6월 달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6월에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6월 이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학교에서는 세워야겠죠. 그래서 먼저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설 교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목이 갖는 목표라든가 과목의 목표를 세웠으면 내용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내용체계를 구성했으면 그 내용체계에 걸맞는 성취 수준도 추출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진로 선택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교양에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 영역도 골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선택을 했으면 그에 맞는 평가 방법도 고안하는 등 신설 교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만든 이 환경과 인간 생활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내 일처럼 안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기후 위기도 심각한 것도 알겠고, 지구 온난화면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건 다들 잘 알지만 당장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일처럼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과연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일 처음 생각한 게 미세먼지였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심각성을 다들 피부로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마스크도 쓰고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도 구비하는 등 각종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부로 와닿는 것부터 하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희도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그 다음에 분리 배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실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생에너지라든가 탈원전 등등등 좀 더 영역을 넓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온 인류가 닥친 문제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다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 그 다음에 기업의 노력들, 개인의 노력, 이런 실천까지 담은 15개의 단원을 담은 하나의 교과목으로 구성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내가 겪고 한번 느껴보는 거기 때문에 영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교양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에도 시험은 별도로 보지 않고 그냥 이수, 미이수로
하고 이제 단위수는 이제 2단위. 그래서 지금 학기당 1시간씩 이렇게 2학년에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과목만 만든다고 해서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학교 안에서도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선생님들 간에 교과목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죠. 새로운 과목이 하나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이제 안건에 올라가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관리자하고도 협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교육과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양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학생 선택권도 강조하고 있고 교양 과목들도 많이 개설하고 있는 추세라서 뭐 그렇게 개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만약에 선생님들이 만드시는데 교양이 아니라 뭐 진로 선택이나 다른 선택 과목으로 만들게 되면 조금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과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몇몇 선생님들의 의지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학교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 학교장의 재가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교사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리자와의 협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월쯤에 이제 교육청에서 교과목을 개설할 학교는 신청하라고 하는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춰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통되는 도서를 활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교과서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교과목은 만들었는데 교과서를 이제 시중에 있는 교과서를 쓰겠다라고 하면 이게 큰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교과목 개설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교과목을 만든과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교과서도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면 교과서가 없이 교과목이 개설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보통 받게 돼요. 그래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조건부 승인에서 이제 완전한 승인을 받기 위한 이제 인정도서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과서를 만든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단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단원 안의 내용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리고 신설대 교과목 교육과정에 만들어놨던 그 성취 수준을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잘 녹여낼 것인가 등등등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단원도 구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대단원, 그 다음에 15개의 이제 중단원으로 이렇게 갖추게 되었는데 꼭 단원의 수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은 없고 적정한 단위수에 맞게 이제 그 학교 실정에 맞게 이제 구성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건 이제 교과서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맞는 형식을 갖춰야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단행 본과는 좀 다르게 일단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대단원에 들어갈 때 동기유발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 설명뿐만 아니라 그 본문 내용을 뒷받침해줄 부가적인 설명도 들어가야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보충학습이라든지 탐구학습이라든지 한 걸음 더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보충 내용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단원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학습자가 스스로 정리하는 이제 뭐 스스로 정리하기 이런 내용 등등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각종 형식을 일단 먼저 갖춘 다음에 원고를 이제 집필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원고를 집필할 때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자료조사가 굉장히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은 자료가 이제 부실하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교과서 또는 이 과목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훼손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가장 최신의 자료를 얻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교과서를 만드는 해랑 그다음에 수업에 들어가는 해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자 입장에서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보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자료를 얻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이제 수업의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교과서의 퀄리티 이런 측면에서도 모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원고를 이제 집필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정식 출판되는 교과서, 즉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도서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평소에 이제 고민하지 않았던 몇 가지를 이제 고려하셔야 돼요. 일단 글꼴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폰트라고 하죠. 폰트에도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작권이 가능한 폰트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글이나 워드에 있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한글 워드에서만 가능하고 또는 상업적 이용 빼고만 가능하고 등등 그 글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꼭 검색을 통해서 꼭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본 결과 뭐
맑은 고딕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걸려서 사용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거 대신 이제 뭐 네이버에서 만든 나눔 고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있는 것 중에 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카페24라고 하는 폰트를 저희가 따로 찾아서 그걸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한글 기본 폰트인 함초롱 바탕체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도 가능해서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폰트를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폰트뿐만 아니라 이 책의 판형, 즉 사이즈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지는 이제 A4 용지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번 선생님 책상에 있는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교과서들이 전부 다 A4보다 다 작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일단 사이즈부터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B5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가 다 B5로 한 건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들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대체로 B5나 16절지 그 두 가지를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원고 작성을 해보니까 종이가 큰 것보다는 종이가 작은 게 확실히 좋긴 좋았습니다. 이 책에는 글뿐만이 아니라 뭐 사파라든가 그래프라든가 또는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가져와서 써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저작권에 이제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문 기사도 다 저작권이 있고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이나 그림을 직접 촬영하거나 직접 그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쉽지 않고요.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저작권이 없는 그림을 찾으시던가 아니면은 뭐 직접 그림을 제작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왕 하는 거 좀 학교에서 좀 도와달라 이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학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일러스트 및 표지까지 제작을 한번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교과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협업해서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틀을 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단원마다 아니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통일성을 해치게 되면 전반적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걸 집필을 직접 하시다 보면 그 전반적인 틀이 잘 안 보여요. 그걸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꼭 염두하셔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이제 원고를 열심히 이제 집필을 이제 마무리하시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고 집필을 마무리했지만 아무래도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내가 자료를 최대한 알아본다고 했지만 조금 부족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가급적 같은 학교 선생님보다는 다른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 있는 전문가분들한테 해당 내용에 이제 검토를 의뢰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검토를 받아서 그 검토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수정을 거치고, 그 수정을 거친 다음에는 보통 이제 국어 국문학이나 국어 선생님들께 의뢰를 해서 이제 입문 작업도 이제 거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법 완성된 이제 원고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원고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행정 작업에 이제 돌입을 해야 되는데요. 인정 도서를 개발했으면 선생님이 만드신 이 책이 인정 도서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학교에서 이것이 인정 도서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학교 인정도서 추천위원회에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마 학교 인정도서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같이 이제 이걸 가름해서 이제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우리가 교과목을 만들었고 이 교과목에 대한 교과서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인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학교 운영위원회는 보통 분기당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안건도 미리미리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원고가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고 작성도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원고 집필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까지 통과를 했으면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절차는 이제 다 마무리를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고를 들고 출판사로 가셔야 합니다. 출판사를 선정했으면 그 출판사와 협의하에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격을 책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학교에서 몇 부를 찍든 간에 기본적으로 1000부를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1000부로 가격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100부, 200부만 인쇄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색을 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전에 잘 풀어나가는 이제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이제 출판사하고도 이제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 17가지 정도 되는 이제 서류를 이제 다 한데 모아서 이제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서류를 제출한다고 이제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도 이 책이 인정 도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심의에 대한 심의 비용을 학교가 내야 돼요. 근데 이 심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만약에 300페이지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이 되고 300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100만 원씩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심의 비용을 이제 학교에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학교장과의 협의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학교 예산에서 하나의 교과목을 만드는데 이 심의 비용을 이제 협의가 충분히 돼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목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한 개인 교사의 뭐 열정, 의지, 역량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타 교과와의 이제 뭐 협조, 그다음에 조율, 그다음에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전반적인 그 뭐 협조 이런 것들이 다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1월에 이제 이 인정 도서에 관한 심의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7가지의 서류와 더불어서 이 책 견본 8부를 같이 이제 제출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교육청에 이 서류랑 심의 비용도 내고 그다음에 이 책도 내고 나면 12월 중으로 이제 인정도서 심의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인정도서 심의를 거쳐서 1월 중순이나 1월 말쯤에 이제 결과가 통보가 되게 됩니다. 뭐 수정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바로 합격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월 말쯤에 이제 만약에 이제 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2월 중에 이제 출판사로 교과서 주문이 들어가게 되고, 그 교과서가 이제 발행이 돼서 이제 3월이 되면 선생님께서는 이 교과서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1년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죠. 생각했던 것보다 거쳐야 될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나 밖에 있는 이제 외부 출판사하고도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돼야 되는 등 쉽지 않은 작업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굉장히 다양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선택권도 강조되고, 2022년도에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단위 학교의 역량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설령 선생님들께서 직접 집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이 환경과 인간생활 과목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저나 저희 학교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